다음은 이제 김한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윤석열이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면서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이 통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 특별위원장의 김병준을 임명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민주당 관료 출신, 임명직 총장 출신이죠. 네, 그리고 한때 민주당 대표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김병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만 보면 사실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당내 핵심 요직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이에요. 안철수도 공동대표잖아요. 도대체 지금 있는 이 윤석열 정부 안에 있는 모든 기조가 민주당 출신 인사인 겁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여야를 모두 차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마음이 좀 흐뭇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 김한길, 김병준 이 조합이 이렇게 믿음이 안 가는 것일까요? 자, 일단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김한길은 일본 출생인 점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한 것도 사실은 그냥 우연히 입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문학가로서 이름을 떨치다가 토크 프로를 진행해서 인기를 얻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 사람이 이 당 안에 존재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소설가 출신 또는 방송인 출신 김한길 이 정도로 알았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오디오가 작게 들린다는데 이상 없죠? 근데 이런 김한길이 대선 실패 이후에 안철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새로운 당을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두 석의 안철수를 끌어들여갖고 공동 당대표를 나누면서 새정치 국민회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DJ와 안철수의 그 퓨전이죠. 그러니까 국민회의라고 하는 거는 DJ 계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라고 하는 건 안철수 계열인 건데 이걸 합쳐갖고 대한민국 안에 새로운 민주 정치 집단의 어떤 CE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의회를 홀라당 말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걸 쪼개가지고 국민의당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기존에 근간해 왔었던 호남민주당을 홀라당 다 말아먹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지를 좁게 만듭니다. 그 민주당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남아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민주 세력들이었죠. 그리고 이 당은 계속해서 우경화를 거쳐서 결국은 안철수의 사당이 됐고 이 사당이 나중에 단일화를 통해 갖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절반을 해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당은 말이죠. 옛날 열린 우리당의 재림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인물들은 전부 다 아니죠. 윤석열도 김한길이 정치 시작했을 때 최초로 만났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김한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킹메이커라고 불렸던 김종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예요. 2003년에 열린우리당과 그 민주당의 분할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맞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잔존해 왔었던 기존에 이제
호남의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하는 인사들을 우경화시켜가지고 사실 그때는 그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사실이니까 그 당시에 보수판으로 만들어졌던 그 당시의 탄핵 그룹들 이 그룹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제끼고요. 그래서 이 김한길이 무섭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 주요 당직을 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한길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김한길계인 거죠. 일단 과거에 호남 DJ 계열은 전부 다 김한길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어떤 형태로든지 김한길하고 동교동계와 마찬가지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현역 의원 중에 김한길계로 뽑히는 사람이 정성호, 이상민, 노웅래, 문병호, 박영선, 안민석 같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무슨 김한길의 세작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의원들이 아직도 민주당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친호남, 친DJ계 인사들을 뽑아다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뽑힌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저는 이제 박주선이 이제 중간에 윤석열 캠프로 넘어갔을 때 정치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박주선이 지금 실질적인 이제 3인자 권력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주선 나이가 지금, 73인데요. 49년생이니까 73인데, 지금 아마도 차기 정부에서 3부 요직 중에 하나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주선은 보성 출신이고요. 광주고등학교를 나왔던 호남이 자랑하는 수재 중에 하나입니다. 천정배와 함께 우리 캔디 아빠와 함께 호남이 낳은 3대 천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요. 윤석열 동문입니다. 사법고시 16회 수석으로 합격해서 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까지도 김한길은 윤석열한테 갖다 붙여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매우 의아합니다. 윤석열한테 지역색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과거 DJ계 또는 김한길계로 불렸던 사람들한테 권력이 집중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실제적으로 윤석열보다는 윤석열을 지금 자리에 끌어다 놓은 김한길이 오히려 막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더 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한길계 사람들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두려운 건 그 김한길의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에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의회 권력, 그러니까 의회에서 쥐고 있는 170여석의 민주당 의석들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김한길이라는 겁니다. 김한길이 호남계 출신 의원들과 과거 이어져 있던 사람들한테, 야, 윤석열이는 국진당이 아니야. 이건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호남 민주당으로서 존재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소속 계파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다 주역을 하고 있어. 이제 조금 있어봐. 권성동이, 권영세, 장제원 내가 다 밀어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우리가 진짜 호남 우파로 또는 우리가 진짜 보수로 이렇게 한번 정권 잡아볼 수 있으니까 민주당 안에서 개혁 정치 한다고, 시민 정치 한다고, 대의 정치 한다고 하는
그쪽에 속해 있지 말고 우리 쪽으로 건너와라고 했을 때 안 넘어갈 흔들리지 않을 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거죠. 즉 김한길발 3당 합당 같은 또 하나의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안에 구심점이 바르게 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그 개혁이라든지 당내에 있는 뭐 파벌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천한 그 민주당 안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뭔가 가시적인 큰 개혁이 일어나는 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불패도 빤해 보이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를 잃는다고 봐지면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 추천권을 갖고 있고 지역 안에서 이른바 그 조직 정치로서 연명해왔던 호남계 의원들이 안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한길을 조심해야 되고 김한길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민주당 깨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국내 정치 서두에서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새로운 인물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요건 이제 김한길 끝이고요. 또 다른 인물은 강용석입니다. 오늘 연합뉴스가 단독 속보를 했는데 강용석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저울질이다. 출마를 저울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용석이 도대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윤캠프하고 무슨 교감을 갖고 있길래 강용석에 대한 공천 얘기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머니투데이나 뭐 디지털 타임, 디지털 조선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러면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적게 두겠는데 연합뉴스에서 이 얘기가 단독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윤석열 캠프하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 가세현이 잘한 거는 준석이 협박한 거하고 홍준표 협박한 거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 사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져 왔던 가세연의 그동안의 행보 배후에 윤석열 캠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따져놓고 보면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로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치면 아마도 이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성은 강용석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